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공략하는 법 있죠? 요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비싸게 살 때도 있으시죠, 그죠? 네. 뭐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죠? 네,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그죠? 좀 비싸지만 뭐 그런 걸 감안하고 사시는 분은 있겠죠, 그죠? 나중에 분할 매수하려고. 근데 이제 자기가 산 가격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막 확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데,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뜻밖의 이제 악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해 뭐 수급이 좀 꼬인다든지 그러면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 물타기 안 하고도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내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가 조금 수익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훅 떨어져 버리면 그만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또 그럴 때는 또 물타기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때리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물타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을 뭐 물타기까지는 아니지만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뭐 낙폭과대 공략법은 단기 수익을 내는데도 쓸 수 있지만, 이미 그 종목을 급락한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타기 할 때 써도 되겠죠. 오늘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린 대로 오늘 이제 기법 강의해 드리려고 이제 시간을 잡았어요, 아예. 네. 근데 이제 그 기법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뭘 해드릴까 하다가 낙폭과대 공략법을 좀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되시겠다. 왜냐면 분명히 물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무료 회원, 이제 무방 회원분들 중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종목을 여기 KC랑 KEC라는 게 있습니다. KEC, 그 다음에 DPC. 요 두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시거나 그럴 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시황을 좀 총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뭐 시황 얘기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리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 이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성격에 맞게, 아니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잘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공략법인데, 제가 오늘 낙폭과대 공략법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종목 두 개를 갖고 얘기할 건데 쭉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무슨 산수 공식처럼 얘기는 안 하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여기 DPC라는 종목을 하나 꺼내 볼게요. DPC.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아까 종목들을 쭉 둘러보다가 이 종목이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보세요. 이 종목이라는 게 뭐 저희 방에서는 뭐 공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공부하기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년 10월달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1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거칠어지죠. 네, 음봉 때렸다가 양봉 나왔다가 뭐 하한가에 준하는 음봉 때렸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2차 상승이 나가요. 그러니까 총 상승 파동이 두 번 나왔어요. 한 번 뒤에 두 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보시면 거래량도 처음에 쭉 가다가 한번 이제 급감하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쭉 해서 거래량도 나중에 따라서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급등을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갔죠, 그죠? 나중에 이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데 요즘에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물타기 할 때 있죠. 물타기 할 때 처음부터 주식을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단기 매매 하려고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9,000원 정도거든요. 네. 한 9,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여기 21선은 한 7,5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네. 7,000원대에서 이제 물타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9,000원에 샀는데 한 7,500원까지 떨어지면 한 15% 정도 손해본 거네요. 그죠? 15% 손해봤을 때 21선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물타는 개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9,000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음봉 한 2개 먹고 떨어졌어요. 왠지 21선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았겠죠. 네. 샀는데 반등이 나오면 성공적으로 이제 팔고 나오면 되지만 결과부터 얘기해 드리면 요즘에는 21선 지지를 잘 안 해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똑 하고 떨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1선에서 종목들을 사시면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요. 여기가 아까 9,000원, 9,500원이거든요. 고점이. 정확히 9,250원이네요. 그죠?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5,000원 초반까지 떨어지죠. 여기.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한 고점 대비 최소한 30에서 한 40% 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요. 물타기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21선을 거의 이런 식으로 깨트려 버려요. 쭉 흘러내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작년 11월 12월 달이죠. 이때 아주 그냥 거의 다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네.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게 거의 없었고 설령 반등 나와도 밑으로 더 무섭게 떨어졌어요. 한 번 나오고. 근데 떨어지다가 여기 보시면 요 자리에서 멈추죠. 자, 여기서 멈췄죠. 이게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멈추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아까 여기 1차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살짝 누르다가 2차 파동 나갔잖아요. 요거를 우리 회원들은 잘 아시는데 이걸 다중눌림목이라고 해요. 막 거래도 많고요. 막 치고받고 막 싸우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치고받는 것처럼 막 싸우잖아요. 막 상한가 한번 보여줬다가 막 하한가도 한번 보여주고 막 싸우죠. 네. 여기가 나중에 지지 라인이 돼요. 그 가격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요 어딘가가 나중에 지지 라인이 나오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딱 요 정도 여기 하단부쯤에서 저점을 딱 만들고 돌아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타기를 어디서 하시면 좋냐면 옛날에는 사실 여기서 물렸으면 요 정도에서 물타기 하는 게 옛날에 맞긴 맞았어요. 옛날에 여기서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21선 지지를 잘했으니까. 근데 요즘 21선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떨어지는데 한 달 거의 2달 걸렸어요. 그죠? 한 달 반, 2달 걸렸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기다렸다가 물타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겠어요?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반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물타기 잘못하시면 굉장히 고생 엄청나게 하게 돼 있어요. 9,000원에 산 게 5,000원까지 끌어내려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신용 같은 걸 썼으면 얼마나 그분 정도 못 줘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물타기를 하시려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21선쯤에서 21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 멈추느냐? 예를 들면 1차 상승 나오고 한번 꺾었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 있죠? 여기 어딘가에서 나와요. 네. 저는 정확한 가격대도 알아요.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대략. 그리고 이제 재료가 어떤 게 나오느냐, 지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이제 하면 좋은데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시는 게 좋냐? 떨어지다가 살짝 들었다 놓을 때. 그때는 21선이나 61선을 이제 의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데 뭐 5,000원 여기 한 7,800원 될 것 같은데 요런 데서 매수해서 7,500원까지 올라올 때 팔았으면 그죠? 아무리 여기서 비싸게 물린 사람도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해결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처음부터 너무 요즘은 패턴은 그래요. 처음부터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물타기 하시는 분들 위주로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여기서 한번 좀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근데 좀 보니까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한번 노려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서 사셔야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적당히 이런 데 사가지고 올라올 때 탁 팔면 돼요. 그러면 뭐 20% 전후의 수익은 날 수 있어요. 큰 수익은 아닌데 정말 작은 수익인데 20%짜리 수익이라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셔야 되겠어요? 떨어지다가 방향을 탁 트는 시점에서 사야 돼요. 그리고 좀 거래가 좀 솟구치는 양봉이 나오면 괜찮은 그래도 단기 수익은 얻으실 수 있어요. 물타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DPC가 얘를 그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급등했던 게 여기 11월 달이고 요거는 이제 1월 달, 2월 달이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요. 7,500원인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쭉 이어보면 어디예요? 21선 있던 자리예요. 21선 위로, 그러니까 여기 21선 있던 주가가 7,500원 정도였거든요. 여기 위로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 위에 사람들이 물려 있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계산해 놓고 있다가 세력들이 절대로 본전 안 줘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면 좀 기다렸다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올해 2월 달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보면 조금 더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제 주가가 이제 요게 괜찮았었어요. 그죠? 양봉이 괜찮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눌림목 형태를 딱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 3, 4월 달에 이 종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7,500원이었는데 드디어 여기 8,500원까지 왔네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차트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신고가 제끼는 거죠. 그죠? 여기를 네, 신고가 제끼는 건데 이게 잘 보세요. 전고점이 어디냐면 요 자리죠. 그죠? 네, 요 자리인데 전고점을 제껴서 급등하게 되면 앞에 급등했던 거만큼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1차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눌림목이 나오고 이만큼이 다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2차 상승이 나갈 때 이거랑 거의 똑같이 가든지 이거보다 조금 짧든지 이거보다 조금 길든지 아무튼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종목이 만약에 못 올라가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세력들도 매집했다고 해서 세력이 매집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꼭 눌림목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점이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하시면 무조건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들어서 가다가 21선 살짝 이탈하죠. 근데 거래량이 줄다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게 감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훅 밀어버리는 거예요. 더 떨어지죠? 이렇게 해놨어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투매 나왔던 게 언제냐면 4월 말부터예요. 4월 말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투매 나오기 전에 지수가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나마 덜 빠지긴 한 건데 요번에 만약에 이제 지수 투매 나온 것까지 다 반영됐으면 아마 여기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네. 밀어버리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아까 대충 8,500원인가 그랬죠, 그죠? 여기도 어디예요? 5,5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여기는 9,200원에서 5,500원 근처까지 5,000원, 5,500원인가 아까 거기까지 왔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8,500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30% 손실이 났겠죠. 자, 그러면 물타기를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물렸다고 치자고요.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이제 물타기를 하려면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 재료 뭐 이런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요. 차트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 분석해보면 아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는 좋은데 떨어지기 직전에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것 같다. 그럼 한마디로 안 사는 게 맞아요.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20일선을 그냥 녹여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떨어졌고 거래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주식을 만약에 사서 물을 탄다? 저는 반대해요. 왜요? 힘이 약해요. 약하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에 물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종목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앞에처럼 자리를 잡고 돌아서는 게 보이면 그때쯤 가서 공략을 하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떨어진 지 한 달 됐고 옆으로 언제 돌려 세울지 모르죠? 한 달이 더 걸릴지 두 달이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돈 들고서 이 종목이 돌아설 때까지만 오매불망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바로 돈을 더 넣어서 무조건 그냥 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돌아설 때까지 그 돈을 다른 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얘한테 물리면 그냥 거기서 끝을 내려고 그러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어놨는데 한 30%, 300만 원 손해봤어요. 여기다가 돈을 또 1,000만 원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물을 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만 원 넣어가지고 1,000만 원 손해보는 수가 생겨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300만 원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을 다른 데 집어넣어서 30%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물타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종목에 너무 이제 그 목숨 걸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개인들이 종목을 물렸을 때 어떤 종목들을 많이 물리시냐면 본인만 물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동시에 많이 물린 종목들을 같이 물린단 말이에요. 그 종목은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게 올라가요. 힘들게 올라가도 본인 매수가까지 잘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나만 물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도 물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처럼 올라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딱 서버린다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딱 그 생각하시면 돼. 아, 위쪽으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의 목표가, 세력의 매수가, 세력의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물렸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 목표가가 나와요. 뭐 전문가들한테 맨날 물어보시죠.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어디서 팔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개인들 어디서 물렸을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개인들이 어디서 물렸는지를 알면 잘 팔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기 목표가예요. 네. 진짜 많이 가는 종목은 이제 개인들이 뭐 물렸건 뭐건 그냥 거기를 뚫어버리고 와버려요. 그냥.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물타기 하는 게 조금 그렇죠. 네, 이거보다는 이제 힘이 좋은 종목들, 조정이 끝나가는 종목이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가 있어서 급등하려고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그런 세력주들, 급등주들을 매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DPC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 요거 말고 이제 KEC라고 보여드릴게요. KE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저희 방에서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네, 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 방에서 언제 추천 나갔냐면 여기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단톡방 말고 라이브 쪽에서 라이브 회원들도 이제 단타를 좀 치게 해드려요. 중기라고 내보내는데 문자 보낼 때, 근데 중기를 가장한 단타가 나갈 때가 있는데 요런 거였어요. 라이브라고 아예 단타를 아예 안 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그쪽도 이제 돈이 좀 돌고 좀 회원들 좀 이렇게 심리도 좀 이렇게 좀 좋게 해드리려고 중기 위주로 하는 라이브 방 쪽에도 이렇게 재료가 있는 것들 이제 나갈 때가 있어요. 요날 여기서 추천해 나갔는데 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단기성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27%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냥 잘 팔았어요. 네. 좀 팔고 물량을 좀 갖고 있다가 5월 13일 날이니까 여기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1,600원, 뭐 1,500원대, 1,500원, 1,600원 그 정도 다 팔아버렸는데 이건 저희 방에서 이제 매면 종목이니까 설명하기가 더 깔끔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다 팔았는데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뭐 상한가는 나오고 약간 돌렸던 자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못 넘어선 거예요. 1,700원인데 거기를 못 넘어서고 버벅버벅 되는데 거래량은 꽤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낙폭과대 공략법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뭐 고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단기 고점이겠죠. 오늘 보면 이제 이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11%짜리 음봉이네요, 그죠? 11%짜리인데 오늘 급락을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종목을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노리고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단기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우리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거의 안 하세요. 네. 자,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계세요. 네. 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이제 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그냥 주입식으로 이제 들으시는 것보다 생각 한 번씩 이렇게 짧게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략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 종목이 급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27%까지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음봉이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하단을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끌어올렸어요. 여기는 1,300원대였고 1,700원 정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400원 올라갔으니까 한 30%는 추가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대충 1,300원 기준 잡으면 최소한 25%에서 30% 정도는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 매매할 때는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캔들이랑 거래량을 잘 보고 이때 무슨 재료가 나왔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 음봉이 나오고도 여기를 안 깨고 이제 견뎠었는데, 오늘 잘 보시면 여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1선 깬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유들은 여기를 깨면은 안 좋아요.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 지점. 네.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야 돼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래도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훅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대번 힘이 약해져요. 만약에 여기에서 물렸다고 여기서 사서 1,600원 정도 에서 물렸잖아요. 그럼 1,3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한 20% 정도 손해보고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종목 안 사고, 차트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목 안 사고 다른 거 삽니다. 뭐 손절 때리기 좀 만약에 아깝다. 20% 손실인데 손절 좀 아깝네요. 이거 좀 반등 나올 때 팔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물을 더 타는 것보다는, 여기다 더 타는 것보다는 다른 걸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차트를 지금 무너뜨려 놨거든요. 거래 없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KC가 2017년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쭉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게 있거든요. 그 밑에를 지지할 때가 있어요. 예쁘게 잘 지지하죠, 여기. 네. 쭉 보시면 지지하니까 그나마 여기 보시면 이제 5% 몇 프로짜리 양봉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21선을 지지를 잘 안 해요. 이 당시에도 보면 21선 지지하는 척하다가 그냥 슥 깨버려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거래가 제일 많은 캔들이 이거거든요. 거래가 제일 많아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캔들이니까.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걸으면 돼요. 한번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두 개 걸어놓고 딱 보면 됩니다. 지지 하나 안 하나. 지지해야 하네요. 여기서 멈추죠, 하락이. 아까 DPC랑 똑같잖아요. 2년 전 차트나 작년 차트나 올해 차트나 똑같다니까요. 21선을 그냥 다이렉트 깼느냐 아니면 돌다가 깨지느냐 그 차이인데,
상한가 나오고 한번 꺾었던 자리 고기가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었다 놨다 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물렸다 그러면 21선이 이런 데서 추가 매수를 요즘에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셨다가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거래가 급감했다가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서 뭐예요? 차트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들어가서 물을 타시면 그나마 물을 타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1,300원 정도에 사가지고 뭐 1,500원 정도에 팔면 그래도 한 15% 정도 수익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1,800원에 물려가지고 1,600원 정도에 파는 건데, 그죠? 200원 정도 손해보고 파는 건데, 대신에 1,500원 정도에 사서, 1,300원이죠? 1,500원 정도에 팔면 200원 수익 보고 파는 거니까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물타기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21선 위에서 잡으시면 거의 물려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급등했을 때 한번 꺾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물타기를 성공하실 수도 있고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이죠. 이게 이제 4월 달에 개인들한테 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반등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반등이 떨어지다가 뭐 요런 거 있네요. 살짝 이건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나오고 뭐예요? 21선 그냥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못 견디면 이제 음봉 하나 떨어지면 또 옆으로 다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을 만약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타다든지 여기서 물을 타다든지 여기서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수소차잖아요. 유니크. 어떻게 돼요? 반등이 안 나오죠? 깨끗하게 떨어지죠? 네. 깨끗하게 떨어지죠? 반등이 나올 것처럼 돌려 세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개인들이 이 주식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또 들어가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어디서 사냐면 21선만 올라타면 사더라고요, 여기. 네? 하여튼 21선만 올라가면 그냥 이걸 사요. 왜? 반등 나올까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요즘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바닥이 좀 이제 잡히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을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자사주를 팔았어요. 그 기업의 오너가 자사주를 팔았다니까요. 기업의 오너도 자기 회사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주식을 여기서 개인들이 왜 사요? 그거 모르고 사신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네. 우리 회원들은 그 여기서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때.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기업의 오너가 자사주를 판다. 기업의 자기네 회사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 자기네 기업에서 자기 기업이 봐도 고평가란 얘기예요. 그 기업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그 기업의 오너지 않습니까? 오너가 봐도 고평가라고 팔고 있는데 이걸 왜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이만큼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물타기 할 때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손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낙폭과대 마무리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물타기를 할 때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할 때 가장 1순위로 둬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음봉이냐 가짜 음봉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떨어진 음봉이 진짜 음봉이냐 가짜 음봉이냐. 아까 아시아나항공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여러분들 맨날 양봉만 쳐다보시죠. 이제 진짜 음봉이라 그 양봉도 이게 진짜 양봉인지, 그러니까 급등을 시작하는 진짜 양봉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짜 음봉인지 진짜 음봉인지도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 속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음봉 하나 떨어졌죠. 탁. 그러나서 다음에 양봉에 딱 감으면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신고가 난다고 생각했겠죠. 네, 근데 보면 뒤에서 확 밀어버리죠 이거. 네. 이게 진짜 음봉이었던 거예요. 왜 진짜 음봉이냐? 아까 KC 설명할 때랑 똑같아요. 처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여기가 지지선이었잖아요. 점 상한가, T자형 상한가라고 하는데 뭐 점에서 풀린 거겠죠. 네. 나오고 지지하고 지지했죠. 근데 깨트렸죠. 이게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못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놨죠? 그럼 뭐예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음봉이거든요. 이게 진짜 음봉이면 반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온다고요. 설령 재료가 있어서 반등 나올 만한 재료가 있다고 쳐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나오겠어요? 조금 머리 들다가 바로 맞는 거예요. 맞고 떨어져 버려요. 근데 재료가 엄청나게 강해요. 뭐 억지로 얘기해 볼게요. 네. 원래는 재료가 있어도 안 올라와요. 근데 재료가 조금 강해요. 그럼 조금 올라오다가 확 맞아버려요. 맞고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재료가 아주 엄청나게 강해요. 이제 양봉이 좀 나오겠죠, 그죠? 엄청나게 강하니까. 근데 강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를 못 넘기는 거예요. 왜요? 여기 개인들 엄청나게 물려 있거든요. 낙폭과대 종목들, 그 다음에 그 반등을 노리는 그런 단기 매매 또는 물리신 분들이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는 뭐를 보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음봉이 진짜 음봉인지 가짜 음봉인지, 그리고 그 위에 개인들이 물려 있는지 안 물려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들어가서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들 보고 선생님 이 종목 좀 들어가도 되나요? 전 누가 그런 질문하면 저는 대답 안 해요. 네. 왜 안 하겠어요? 네. 거의 안 되는 걸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거의 안 되는 걸 물어봐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네. 안 되는 걸 물어보시는데 뭐하러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그분한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아닌데요. 그래서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대부분 안 되는 거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진짜 음봉이었어요. 거래량 여기랑 비교해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 거래량 이상한 거 이게 엄청나게 대량거래 터진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정상이고 거래량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물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 탈 때 아니면 낙폭과대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눈앞에 이제 보이는 그 음봉이 진짜냐 아니냐, 그 위에 개인들이 많이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낙폭과대 이런 것들 공략하실 때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무방회원분들 힘드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